예, 한참 쉬었습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쯤에서 뼈이식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GBR의 경우에는 일부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어떤 뼈이식제를 쓰냐가 별 의미가 없고 그냥 형태를 유지해주는 정도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사이누스 그래프트의 경우에는 경우가 또 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뼈이식제의 종류입니다. 먼저 자가골, 자기뼈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뼈를 떼어다가 갈아서 알갱이 형태로 만들어 쓰는 것인데 실제로 갈아보면은 그 나온 양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소뼈 갈은 것을 같이 섞어서 쓰게 됩니다. 자기뼈가 제일 흡수가 잘 된다고 그러고 최대로 한 50% 정도 흡수된다는 게 통설입니다. 하지만 섞어 쓰게 되면은 흡수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소뼈인데 사람과 소는 종이 다르므로 이종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식 거부가 생기지 않도록 면역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므로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화학실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골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뼈의 화학 구조와 최대한 비슷하게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만들 수 있는데 약간 불안정해서 보관상이나 유통기간에 문제가 있으므로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자기 뼈와 가장 흡사한 물질 중 예를 들어서 자기 치아나 아니면 산호,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 이런 것을 헤비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갈아서 만든 알갱이랑 합성골을 섞어 쓴다고 해서 혼합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알갱이 형태로 쓰는데 이 펠릿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펠릿이라는 것이 좀 형태가 모양과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모양이 원통형의 구조인데 막대기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작은 구멍이 수도 없이 많이 뚫려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고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GBR 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사이누스 그래프트에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 한 모습을 보시면 이 사진이 실제 펠렛을 크게 확대한 모습입니다. 자, 이 하얀 부분이 이식제 부분이고요. 합성골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빈 공간들이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서로 거물처럼 엮여 있는 모습이 마치 진짜 뼈의 망사골 구조와 흡사합니다. 또 사실 그것을 흉내 내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이누스에 이식하게 되면은 피가 흘러 들어가서 이런 구멍 속에 차게 돼서 혈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형태의 이식제가 왜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알갱이처럼 서로 달라붙지 말라고, 즉 인위적으로 적당한 간격으로 이식제를 배치해주고 또 그 사이사이로 혈병이 차게 되고 그래서 알갱이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피가 안 통하는 구조를 피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이누스처럼 비교적 피가 통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이식제 일부가 녹으면 뼈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이 펠릿을 이식한 사이누스 그래프트의 결과를 보여주는 조직 표본 현미경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이누스 그래프트의 6개월 지난 사진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봐야 안 하시겠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거고 또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라색이 보이시죠? 이 보라색이 새로 생긴 뼈이고 이 하얀색 부분이 이식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보라색이 하얀색보다 많으면 뼈가 많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 보라색 부분이 하얀색 부분보다 상당히 적죠. 그리고 이 이식제 부분 사이에 생긴 혈병을 보라색의 모양을 보니 아까 펠릿에서 본 구멍 속에 찬 혈병과 모양 그대로 그냥 다 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얀 부분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비치는 부분은 아마 이식제 일부가 녹아서 뼈로 된 것 같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라색이 흰색보다 훨씬 적은 것을 보면은 이식제는
일부 녹기는 했겠지만 아마 그 모양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6개월 지난 사진인데요. 6개월이면 이미 뼈 형성이 다 끝난 시기입니다. 사이누스 같이 비교적 피가 잘 통하고 펠릿 같은 형태를 이식한 결과가 이 정도라면은 피도 잘 안 통하고 알갱이를 이식한 GBR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는 안 보셔도 짐작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여기 하나 빠진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망상골 구조입니다. 제가 일부에서 진짜 뼈는 그 치밀골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수많은 혈관과 골수액이 차 있는 망상골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식한 부위 생긴 뼈의 전체가 진짜 뼈라고 한다면 대부분을 차지한 이 하얀 부분이 진짜 뼈의 침일골 부위가 되어야 되고 이 보라색 부분이 빈 공간이 되어서 나중에 혈관과 골수액으로 차야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현 상태에서라도 이 보라색 속에 망상골 구조가 보여야 되는데 이 확대 사진 어디에서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이식자가 많이 높고 뼈도 많이 생기고 해서 망상골 구조가 생기지도 않을까 할 수도 있으므로 더 시간이 경과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식한 지 10달 된 사진입니다. 여기서는 빨간 부분이 뼈이고 검은 부분이 이식제 부분인데 그다지 뼈가 생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대 사진을 봐도 망상골 구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예 시간을 더 경과된 아예 오래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려 21개월, 즉 2년이 다 돼가는 사진인데 역시 아직도 시커먼 이식제 부분이 상당수가 남아있고 망상골 구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이식한 부분에 생긴 뼈가 조직학적 구조로도 진짜 뼈의 구조가 아니라는 것은 이 현미경 사진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GBR을 해도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진짜 뼈는 아니지만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고 그러고 진짜 뼈는 아니지만은 기능을 한다고 그러니 과연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미경 표본 사진을 3장을 보여드렸는데 다 동일하게 두 가지가 제시됐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은 왼쪽의 확대 사진입니다. 그것은 앞의 사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렇게 두 장의 사진 제시됐죠. 먼저 왼쪽 사진을 보면은 보라색이 흰색보다 결코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확대 사진을 보면은 보라색 양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그러면 조금 애매합니다. 이 두 개의 사진을 종합해서 봤을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보라색이 많아 보이십니까? 흰색이 많아 보이십니까? 참고로 이 사진은 이 사진의 확대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GBR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GBR은 이처럼 결손 부위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여기처럼 뼈가 부족해서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잇몸을 열고 들어와서 직접 확인을 해보면은 알갱이가 촘촘히 붙어 있고 또 조금만 건드려도 알갱이가 맥없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식입니다. 이것은 몇 년이 지나고 봐도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다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이 그림은 GBR 한 부위의 뼈와 진짜 뼈의 조직학적 구조의 차이와 기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위의 경우가 GBR 한 경우고 밑에 경우가 안 한 경우입니다. 자, GBR 한 경우인데요.
빨간 선을 그린 지저골이 부족해서 검은 선을 그린 임플란트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뼈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진짜 뼈입니다. 자, GBR 했을 때 그 전체 부위에 뼈가 과연 얼마만큼 생기는 걸 알기 위해서 알갱이 사이에 빈 공간이 다 뼈가 된다고 가정하고 그 공간에 주황색으로 칠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하얀색 부분이 주황색 부분보다 많습니다. 즉 뼈가 적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임플란트와 맞닿는 이면, 이 표면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한 단단한 치밀골이 닿기도 하겠지만 여기처럼 알갱이가 직접 맞닿아 있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이 망상글 구조가 여기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뼈에서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진짜 뼈의 치밀골 부위만 주황색으로 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주황색 부분이 밑에가 위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 표면과 맞닿는 면 전체가 단단한 치밀골로 받치고 있어 임플란트가 힘을 쓸 수 있도록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상글 구조 속에는 골수액이 차 있어서 잇몸뼈를 적시고 있으므로 진짜 뼈는 그 성질이 찰집니다. 그리고 또 망상글 구조에는 혈관이 많으므로 피가 잘 통하고 있죠. 그래서 잇몸으로 병균이 침입했을 때 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활발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임플란트 염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만큼 이렇게 뼈가 녹는다 할지라도 옆에 진짜 뼈에 잔존 골벽이 있으므로 염증을 제거하고 봉합을 잘 해준다면 뼈가 재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GBR 한 경우에는 일단 뼈 자체의 양이 적고 그리고 성질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염증이 생겼을 때 이 인접한 뼈 알갱이들이 쉽게 떨어져 나가 버리죠. 어떤 경우는 이 전체가 다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밑으로 쉽게 염증이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망상글 구조가 없어서 정상적인 뼈의 구조가 아니므로 생리적 작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뼈이식을 한 경우에 생긴 뼈는 첫째, 기계적으로도 임플란트를 제대로 받쳐주지도 못하고, 둘째, 정상적인 뼈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 기능이 취약하므로, 특히 면역 기능이 취약해서 쉽게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이상으로 GBR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저의 주장의 이론적 정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말씀을 안 하셔도 그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치과나 임플란트 회사에서 뼈이식 수술을 해도 된다고 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원장님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다만 저처럼 나서서 말씀을 안 하실 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치과 원장님 계시다면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원장님과의 저와의 견해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는 된다고 믿고 GBR을 했었기 때문이죠. 단지 그 깨닫는 시간차가 있을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토론도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치과의사들이야 치료 결과만 잘 나오면 그만이지 뼈이식을 하고 안 하고 한 그 자체에 집착할 일이 없습니다. 또 어차피 서로의 임상 결과와 이론만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고 자신의 임상 결과를 조직 표본 소견으로 입증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사람을 상대로 시술하니 그런 조직 소견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정반대 입장에 있는 원장님들도 자신의
임상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뼈이식제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사람이 아닌 실험동물의 조직소견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어느 업체에서 좋은 결과를 내놓지 나쁜 결과도 같이 내놓겠습니까? 조직소견 얘기가 났으니까 할 말을 좀 마저 하겠습니다. 뼈이식 수술의 결과를 보여주는 조직사진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GBR도 마찬가지고 사이언스 그래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도 완벽히 검증이 된 상태에서 제시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증이 안 된 조직사진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봤던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장의 사진이 있고 이 사진은 이 사진의 확대 사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왼쪽 사진을 봤을 때 보라색 뼈의 양이 하얀색 이제 양보다 많아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상당히 시각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자, 이것은 어느 일부분을 따서 확대한 사진인데 어느 부분이냐면은 바로 이 부분을 딴 것이죠.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 고리가 보이시죠? 맞습니다. 여기 많은 부분 중에 왜 이 부분을 땄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확대 사진에서 보라색 양이 많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유리한 부분을 따서 확대한 것입니다. 또 확대 사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크게 자세하게 보기 위한 것이므로 확대 사진을 더 믿는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쓱 훑어보면 이 두 개의 사진이 다른 사진인 걸로 착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서도 어느 일부분을 따서 확대한 사진입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은 여기죠. 여기 녹색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역시 시각적으로 빨간색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이 사진도요. 이 사진은 뭐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딴 부분이 원래 결과가 안 좋아서 바로 보이네요. 이 부분입니다. 네,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죠. 만약에 이것이 사이언스 그래프트의 사진이 아니고 GBR의 사진이라고 한다면 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는 저 정도면은 GBR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께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보라색이 커 보이십니까? 하얀색이 커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데이터의 마사지인 셈인데 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사진이 입증된 사진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그런 사소한 데이터에 마사지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임플란트가 사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정도 돼서 이렇게 임플란트가 나와서 임플란트 표면과 골조직 간에, 즉 뼈조직 간에 어떻게 맞닿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계면부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계면부 사진이 보통인데 이 사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임플란트가 사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 뼈만 이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과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홍보팀 직원의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뼈 이식을 하는 것이므로 이런 사진은 제시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GBR을 보여주는 조직소견 사진 중에도 이 말고도 또 다른 검증의 기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많은 허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생각 같은 원장님들과 같이 한번 GBR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검증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왜 자꾸 검증하느냐면은
이 실험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직 소견에서 보여주는 결과와 실제 임상에서 나온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시술에서 거의 동일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와야 그것이 채택 가능한 수술 방법이죠. 만일 아니라면 배제되어야 되고, 그래야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고 혁신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험 동물에서 해본 결과는 실제 임상에서의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나온 피드백을 잘 받는 회사가 크게 성장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환자도 좋고 치과 의사도 좋고 업체도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립형 임플란트의 디자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